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장례 이야기의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긴장 발인 예배 잘 준비하는 5가지 꿀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인이 빈소를 떠나 장지를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발인 예배와 그 발인 예식은 그 중요함은 물론이고 위로 예배와는 달리 주의할 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하게 됩니다. 위로 예배는 빈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익숙한 유족과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례 3일째의 시작인 발인은 미리 목회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3일에는 발인 예배, 발인식, 화장 예식, 화장 예배, 그리고 화장 예식, 또 장제에 가서 하관 예식, 하관 예배로의 다양한 장소, 또 다른 예전과 적어도 3번의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또 장소가 바뀌며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미리 알아야 할 필요한 또 그곳에 맞는 예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초긴장되는 발인 예배를 목회자가 잘 준비하는 5가지 꿀팁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발인 예배를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발인 예배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위로 예배는 예정된 시간 전후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지방 장례식장인 경우에는 예배 예정 시간보다 좀 늦거나 아니면 일찍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최대한 약속된 예배 시간을 엄수해야 하지만 예정된 시간 전후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됩니다. 또 교회가 아닌 장례식장이나 유족 혹은 빈소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발인 예배는 절대로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발인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약된 화장 시간에 맞추어 화장장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발인이 오전에 있다 보니 출근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유있게 출발하셨더라 하더라도 교통 체증에 걸리면 장례식장이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장례식장에 30분 일찍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또 출근 시간인 경우에는 적어도 1시간 전에 도착한다는 그 시간을 계산하셔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가능하면 발인 예배 그 시간도 전체적으로 짧게 하셔서 이후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인 예배가 좀 길어지면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장례 지도사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중요한 발인이 목회자의 지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인 예배를 잘 준비하는 팁은 장지에서 필요한 꽃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발인 예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중요한 한 가지를 챙기지 못합니다. 또 발인 예배만 드리고 장지까지는 동행을 하지 않다 보니 미처 신경을 못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장지에서 사용할 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장례 지도사들도 이 부분을 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관을 하는 경우에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과 인사를 나누는데 헌화를 정성껏 고인의 묘에 드리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깜빡하고 현장에 가서 그 주변에 가서 헌화할 곳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발인 시기 있을 때 마지막 부분엔 빈소에 있는 많은 꽃들을 버리지 말고 활용해서 장지에서 쓸 꽃바구니와 헌화를 꽃들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는 보통 개인적으로 3가지 꽃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첫째는 하관 예배 후에 고인께 헌화할 꽃을 넉넉히 준비시킵니다. 둘째는 묘를 하관을 한 후에 묘 앞에 주변에 봉분 옆에 세워둘 꽃바구니를 하나 혹은 2개를 준비시킵니다. 빈소에 있는 꽃바구니를 미리 차에 실어놓도록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묘를 장식할 아름다운 꽃들을 준비합니다. 빈소에 있는 꽃들 중에서 헌화할 꽃은 흰색 국화로 준비하면 되고요. 묘를 예쁘게 장식할 것들은 기왕이면 색깔 있는 꽃들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장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납골당으로 가는 경우에는 꽃바구니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장식할 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납골당에 예배실이 있는 경우에는 헌화할 흰 국화만 준비하면 됩니다. 또 공원 묘지에 따라서 생화 반입을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생화가 아니라 들어온 조화들 중에서 생화가 아닌 그런 꽃들로 준비하면 됩니다. 고인을 땅속에 모시고 다소 이렇게 묘로서 이제 잔디를 입히지 않고 장식이 안 된 그 삭막한 무덤을 바라보면 마음이 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묘를 가져온 꽃들로, 예쁜 꽃들로 가족들이 정성껏 꾸며놓으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발인 예배 시에 꽃을 준비할 것을 유족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장의 발인식 동선과 동선마다 목회자의 위치를 미리 정확히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인 예배가 끝나자마자 발인을 합니다. 사전에 안치실과 발인장의 위치를 파악하여서 동선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동선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발인 예식을 할 때 중간중간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또 장례 지도사나 장례식장 안내요원을 줄줄 따라다녀야 합니다. 사전에 동선을 미리 파악하시면 그럴 필요도 없고 발인식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직접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발인 예배가 끝나면 목회자가 유족들에게 발인 대여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 앞에 목회자가 서시고 그 뒤에 두 번째는 영정을 든 유족, 그리고 상주, 그리고 운구하실 운구인력,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그 끝에 교회의 형제 자매와 지인들의 순으로 안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맨 앞자리에 목회자가 서지 않고 고인의 유족이, 영정을 둔 유족이 서게 하고요. 저는 그 옆에서 나란히 서서 발인식을 인도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회자가 고인보다 앞에 서서 이렇게 인도하는 게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합당하진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보통 영정 사진을 둔 유족과 나란히 서서 안내하는 것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발인 동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빈소에서 출발해서 안치실로 가고요. 안치실에 갔을 때 목회자와 유족은 그 입구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편에 서서 대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주와 운구자들이 안치실로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고인을 모셔서 운구하여 이제 발인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목사와 의패를 든 유족은 이제 리무진 혹은 버스 앞에 가서 대기할 때도 버스나 리무진을 바라보고 오른편 끝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인을 버스나 리무진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발인 기도함으로써 모든 발인 예식이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목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발인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마다 안치실 발인장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미리 사전에 발인장과 안치실의 위치를 확인하셔서 목회자가 발인 예식 때 자연스럽게 주도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발인 예식에서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도록 걸음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운구를 할 때는 그 운구의 속도를 뒤를 돌아보면서 조정해서 목회자가 너무 간격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발인 예배 시에 광고를 통해서 3일째 장례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게 좋습니다. 3일째 발인시는 장례식을 떠나 화장장으로 갔다가 화장을 하고 다시 이동해서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도 다르고 또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인 예배가 끝난 후에 조문객들에게 그날의 제3일째 장례 일정을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확한 화장 시간과 장지가 지방인 경우는 주소와 예정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분들의 장례식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전날 목회자가 미리 그 장소와 장소 사이,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화장장에서 장지까지의 그 이동 시간을 확인하시고 화장장마다 화장 소요 시간이 다르니까 화장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서 예정된 시간을 정확하게 안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장 시간은 화장장마다 좀 다른데요. 서울 추모공원이 보통 1시간 10분 내외, 그리고 수원 연화장과 기타 화장장이 1시간 30분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가급적 장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여유있게 잡지 말고 예상되는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앞당겨서 공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 길을 오는데 여유있게 오다 늦으면 하관 예식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교통 상황이 좋으면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는데 사람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장지에서의 하관 예배는 제가 계산한 시간보다 30분 빠른 시간으로 안내를 합니다. 늦게 와서 장례의 마지막 절차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보다 미리 와서 30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발인 기도와 운구시 찬송가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발인장과 화장장에서 운구할 때 찬송가를 성도들이 함께 부르도록 안내하십시오. 찬송을 불러주면서 운구하는 것과 찬송 없이 운구만 진행하는 것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찬송은 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니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두 곡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리무진이나 버스에 고인을 모신 후에 마지막으로 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인식에서 운구를 끝내고 그냥 모든 예식이 끝나는 것보다 발인식의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발인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끔 목회자는 준비를 안 했는데 현장에서 장례 지도사가 기도하라고 해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짧고 은혜로운 발인 기도를 하므로 장례 발인 예식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발인 예배와 예식으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긴장되는 발인 예배를 잘 준비하는 5가지 꿀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식장을 이제 떠나서 화장장에 도착, 그리고 화장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한 거룩하고 은혜로운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기독교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 제게도 큰 힘과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독교 장례 이야기의 강태우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